자, 오늘 보여드릴 보드게임은 선라이즈 선셋이라는 보드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집트 신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라이즈 선셋, 그러니까 일출과 일몰이 이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요.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세트와 호루스가 전쟁을 하면서 각각이 이길 때 일출과 일몰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트와 호루스의 전쟁을 간단한 카드 보드게임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선라이즈 선셋이라는 보드게임입니다. 이 게임에는 구성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에는 카드가 18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작은 박스에 보시면은 금박 후가공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박스 전면에 금박과 함께 양쪽 옆에는 뭔가 다리차고 기우는 것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일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견고한 상자를 열어보면 서랍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에는 무늬가 두 가지 새겨져 있는데 위쪽에는 호루스의 눈이 있고 아래쪽에는 라의 황금 풍뎅이가 새겨져 있습니다. 호루스의 눈 같은 경우는 호루스가 세트랑 싸우다가 세트에게 다친 호루스의 눈을 치유하면서 뭔가 치유, 부활 같은 상징성을 띠게 됐고요. 황금 풍뎅이는 태양신 라의 메신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박스가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후가공이라든가 이 탄탄한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패키지 안에는 카드가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카드 18장에 피해 토큰 4개가 들어있고요. 뭔가 간단해 보이는 룰북이 있죠. 선라이즈 선셋은 카드 15장으로 하는 3개의 지역에서 펼치는 1대1 카드 게임입니다. 3개의 지역은 각각 데슈레트, 태양의 배, 그리고 죽은 자들의 땅이라고 불리는 두아트가 있습니다. 데슈레트는 약간 정확한 지역 표기는 아닌데 이게 신성한 붉은색이라고 해서 나일강 주변의 유역을 뜻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산자들의 땅이라고 약간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태양의 배 같은 경우는 죽은 자들의 땅인 두아트를 태양신 라가 이승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썼던 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개의 지역이 있고요. 이 3개의 지역에 세트와 호루스가 전투하는 게임이 바로 이 선라이즈 선셋입니다. 세트와 호루스 둘이 단독으로 싸우는 건 아니고요. 여러 이집트의 신들이나 혹은 신격화된 개념이 카드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카드의 후가공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카드 전면에 걸쳐서 에폭시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카드를 집었을 때 정말 고급스러움을 엄청 느낄 수 있고요. 카드들의 일러스트도 굉장히 수려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보드게임입니다. 단순히 이쁘기만 하냐 하면은 게임성을 잠깐 알아볼 텐데요. 이 게임은 이제 1대1로 펼치는 카드 배틀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 장수가 15장밖에 안 되는 게 장단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점을 말씀드리면 한 지역에 한 명이 배치할 수 있는 카드는 총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카드들을 가지고 전략을 구상해서 치밀하게 설계하고 한 턴 한 턴 나아가면서 고민하고 이거를 수를 풀어가는 그런 재미는 사실 좀 찾아보기가 어렵죠. 카드풀이 수백 장, 수천 장씩 넘어가는 카드 배틀 게임도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5장, 이 중에서도 매번 섞어가면서 각각 6장씩 부여받고 매 라운드 진행해야 되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카드풀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장고하고 전략을 짜는 그런 액션의 재미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단점만은 또 아니에요. 이런 카드 배틀류 게임의 가장 큰 미덕 중 하나는 이 게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카드에 대한 이해도가 비슷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게임의 재미를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미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15장밖에 안 되는 작은 카드풀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모든 카드를 학습하는데 학습 곡선이 생각보다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몇 라운드 정도만 돌아가면 어떤 카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런 지점은 내가 이 카드를 낼 때 짊어져야 되는 리스크나 리턴 값을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재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카드를 내면 상대방이 그 카드에 대한 카운터로 어떤 카드를 낼 수 있을지 내 손패와 버려져 있는 카드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카운터 칠 수 있는 내 카드풀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수를 상대가 읽느냐 읽지 않느냐 이런 것들 생각하는 재미라든가 그리고 그 카드를 빼기 위해 쓰는 어떤 은신 같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뭐랄까요, 다양한 조합으로 내는 각 지역에서 하는 가위바위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위바위보가 3종류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종류의 조합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즐기기는 좋은데 간단하게 즐기되 카드 배틀의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게임을 깊게 연구해서 엄청
오랫동안 고민해야 하거나 그런 추상 전략급의 게임은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하나하나의 일러스트가 굉장히 수려하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임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 조금 아쉬운 건 이 볼륨에 대비해서 기대하는 건 조금 오버일 것 같긴 한데요. 각 카드에 유기적인 뭔가 장치를 좀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시스랑 오시리스는 호루스의 부모이자 세트와는 형제 남매 관계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은 지역에 있으면 뭔가 시너지를 일으키거나 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어떨까 조금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태양신 라가 이집트의 최고 신인데 조금 권위가 떨어지는 맛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보드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날 다른 보드게임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